여러분, 금융권에서는요, 이 질문을요, 대답 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끝이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면접장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답도요, 막힘없이 잘했어요. 그리고 면접관분도요,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불합격. 근데 이제 복귀에 대한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서 그래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생존이가 자소서에 이 고객 관련, 서비스 관련 본인들의 경험을 작성한 거죠. 그랬더니 면접관분이 그걸 보고, 그럼 그 당시에 생존이는 고객 불만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금융권에서는요, 이 질문을요, 대답 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끝이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금융권은요, 상품을 그냥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고객 한 명이요, 만약에 불안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매출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 지점 평판이 무너지는 거고요. 회사 이미지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분들은 이 질문으로 단순한 그 면접 스킬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생존이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안에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통 역량이 되는가, 뭐 다양한 측면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불합격한 생존이는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고객 불만이 있을 때 항상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회사 규정에 맞춰서 신속하게 저는 처리했습니다.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예뻐요. 하지만 면접관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원자는 뭐 규정만 지키는 사람이야? 규정? 좋지. 근데 그 규정을 도대체 어떻게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고객 감정은 어떻게 다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생존이의 경험은요, 면접 답변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생존이가 이제 경험적인 클래스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보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 상황이, 이러한 이제 고객 불만을 마주했던 상황이 한 2번 정도 있었대요. 근데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당황한 거지. 그래서 그 당황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메뉴를 보고 침착하게 응대를 했어요. 응대를 했는데, 결과는 이 고객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뭐 마침 또 그런 경험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살짝 MSG를 이제 넣은 거죠. 근데 그 MSG가 뭐다? 규정 준수로 지금 이 생존이는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 포장을 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해결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감정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결국 근데 제가 계속 생존 면접에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면접관분들도 우리와 지금 심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심리 싸움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결국 면접관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생존이가 저는 합격률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그러한 근거들이 지금 있잖아. 결국 이 질문에 아무리 답을 잘했어도 감정 조율에 대한 그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면접관분들 기억에 지금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합격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절대 불합격을 하지 않았겠죠. 면접은 누적이니까. 자, 이어간 대로 합격한 생존은요, 똑같은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이 불만을 제기할 때 문제보다 저는 항상 그 고객님의 감정을 좀 먼저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턴 활동을 할 때 어느 날 적금 이자가 늦게 입금돼서 불만을 가진 고객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조치가 어렵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다른 혜택을 안내하고 지점장님과 함께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고객님은요, 나중에 추가로 예금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고객은요, 문제 해결보다요, 감정 공감을 먼저 원한다는 걸요.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생존이들도 대부분 문제 해결력에 포커스를 맞춘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이더라. 그리고 특히 금융권에서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서비스업인 만큼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생존이가 이야기한 답변은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면접 기술이 아니에요. 면접관 분들의 머릿속에 장면이 보이는 답변입니다. 이러한 면접 준비 방식이 뭐다? 생존 면접. 진짜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러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구조는 와이나로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또 준비해야 돼요? 저 이제 곧 면접이에요. 여러분, 금융권 면접에서는요, 감정을 읽고 여러분들 대응한 경험을요, 숫자의 상황과 감정으로 묶어서 좀 깨워줘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숫자의 법칙, 그리고 공감의 법칙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해보면 어떤 불만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고객 감정을 어떻게 먼저 내가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잘 보시면 상황과 감정, 행동,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걸 암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순서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 구조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서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Y나의 구조로 연결될 수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키워드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항상 그랬듯 면접은 Y나 그리고 나를 관통하는 이 한 줄입니다. 이 한 줄을 깨어낸 생존이들의 합격 답변, 이번에 생존 면접 백문백답 금융펀에서 실화시켜서 담아놨기 때문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과정에서 결과를 낸 생존이들의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거고요. 아니면 충분히 제가 올려드린 영상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에 남는 이 한 줄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존합니다. 오늘도 생존하세요.